그 옛날에 우리 왜 가치주랑 성장주 그 얘기했을 때도 보면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 년이 이렇게 성장주가 엄청나게 좋았을 수 있는 환경이었고 한 100 년의 역사로 봤을 때는 가치주가 이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20 년이 그런 뭐 삼저 시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 물가도 저물가 시대, 뭐 이자율도 낮고 유가도 낮고 하여튼 그런 시대에서 살면서 성장주의 시대가 왔었다면 이제 뭔가 바뀌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음. 약간 불안감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뭐 투자 의견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서 갈등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네. '내가 이런 성장주 그래도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이 기업을 지금 세일 기간이냐 아니면은 오히려 좀 해지로 좀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편입을 할까?' 약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마음이. 네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근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사실상 이게 진짜 우리 옛날에 그 이자 그때 막 20%씩 올라 가지고 예예예. 금리 인상을 엄청나게 하던 그런 시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몇 년이죠? 79 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볼커가 먼저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음. 폴 볼커 의장이 네. 79 년도 10월 6일 날 기준금리를 15.5%로 올렸어. 근데 이제 그 와. 당시에는 뭐 11.5% 였기 때문에 이제 네. 4%를 인상한 거지. 이미 높은 때였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네.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때 막 인플레이션이 막 이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랬잖아. 그 볼커 의장이. 네. 그러면서 그 살해 협박당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폴 버커 도망 다니는데 그래도 아 나는 그랬죠. 꿋꿋이 몰랐어요. 그런 얘기 몰라요. 아 음. 그랬어요? 그런 적이 있었지. 그래 가지고 근데 아. 그 당시에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혔지, 이것 때문에. 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항상 뭔가 대응을 했었잖아.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연준 의장은 뭐 "점진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슬슬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안에 진짜 테이퍼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금리 인상은 좀 늦게 일어나더라도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싸워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되게 재밌어. 왜냐면 옛날에는 성장주가 사실상은 미래의 가치를 좀 현재를 끌어와서 그쵸.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만약에 지금보다 올라간다 이러면 뭔가 이렇게 빚을 끼고서 뭐 성장하고 미래를 보는 그런 경우는 뭔가 이렇게 안 좋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 투자 심리가 약해지면서 더 원래 펀더멘털보다도 더 크게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걸 봤어. 이게 금리를 만약에 올린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뭐랄까 지난 한 40-50 년간의 역사를 보면은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하를 하고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 인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트렌드 안에서는 점점 이게 내려가는 분위기잖아. 네 그쵸. 그리고 이번에도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제로 금리에서 20%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 음. 옛날에 아까도 말했지만 폴 보커가 11%에서 15% 올리고 막 그다음에 뭐 20% 올라가고 막 이런 아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제로 금리에서 올리더라도 뭐 네. 3% 4% 정말 급진적으로 하더라도 아 그럴 수 있다는 그렇게 거잖아.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4% 대가 언제였지 해 보면은 4%가 2008년 이럴 때 5% 인가 그랬어. 예예예. 그다음에 훅 내려와 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또 다시 막 올라가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도 그 정도 수준의 금리면은 성장주가 좋았거든. 하긴 괜찮았거든. 계속 그쵸. 그러니까 올려봤자 좋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또 있어. 그리고 또 최근에 또 그런 얘기를 봤는데 '과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벌써 금리가 낮은데?' 그러면서 올려봤자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연준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금리가 이제 보통은 돈을 풀었다가 돈을 네. 이렇게 다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가 이 금리를 컨트롤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네. 사람들이 빚을 더 많이 지냐 아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가는 거니까. 근데 금리가 더 이상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었다. 이런 또 주장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참 그래서 또 연준에서는 또 요즘에 그 IOER이라고 네. 작년부터 막 이 얘기가 나왔었어. 이제 금리를 떠나서 뭐 여러 가지 연준한테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는데 이런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2008년 이후에 2013 년도인가 그때 테이퍼링 뭐 한다고 그랬을 때 막 신흥국 위기랑 같이 겹쳐 가지고 막 발작을 했었잖아, 시장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도 되게 신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음.
그래서 이 IOER이 뭐냐면 그 지급준비금이란 게 있어. 그 은행들이 보면. 네. Interest on excess reserves. 그치. 아. 근데 그 리저브야.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이라는 거는 그 리저브인데 네. 이게 옛날에 막 은행들이 돈을 막 빌려줄 때 너무 막 개념 없이 빌려주고서는 뭐 이게 나중에 막 상환되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은행들이 흔들리니까 그런 거를 좀 관리하기 위해서 야, 돈 빌려주더라도 이만큼은 너네가 뭐 가지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급 준비금을 놓으라고 해놓은 거야. 그 중앙 센트럴 뱅크가 요거가 만약에 이제 excess 되는 게 있잖아. interest on excess reserve. 만약에 그러니까 더 많이 돈을 붙들고 있으면 거기다가 인트레스트를 준다는 거야. 이자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센트럴 뱅크한테 돈을 이만큼 더 넣으면 이 상업은행들한테 이자를 준다는 거야. 이 연준이. 그게 IOER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이나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이 연준에 돈을 박아놔. 그럼 공짜 돈이 생겨. 이자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하잖아?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중에 돈은 그 상업은행들이 뿌리는 돈이 자동으로 중앙은행에 흘러가게 돼 있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단 말이 있어. 그러면은 금리 인상 안 하고도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또 흡수할 수도 있잖아. 빌려주는 거를 그러니까 이자를 올려서 소비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덜 풀게 되는 그런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중에 음. 뿌려진 돈이 이제 줄어들어서 또 뭐 시장이 발작을 할 수도 있지. 근데 막상 그 금리가 인상되는 거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잖아. 네네네. 유동성 흡수하는 거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을 이렇게 크게 안 해도 되는 뭐 그런 무기 중에 하나인 거지. 음.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또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도 있어. 그러니까 또 이자가 올라가면은 소비가 위축되니까 소비 음음. 위축을 막으면서 또 시중에 풀고 대출 풀고 이러는 거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려는 그런 시도인 건가? 하여튼 그런 거를 너무 하면은 이제 어렵다. 좀 예.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한 치 앞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 누가 알겠어 그죠. 이런 예. 거를. 이런 거 뭐 우리가 뭐 연준 의장도 모를 거야. 여러 회의에 의해서 결정을 할 텐데. 그거는 진짜 암호화폐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가치주에 그래 뭐 어느 정도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성장주가 다 죽냐? 음. 이건 또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요새 같은 때가 오면 사람들이 성장주 다 팔고 가치주로 갈아타요. 이제 성장주가 다시 오른 것 같은데 가치주 다 팔고 성장주로 갈아타요? 막 이런 고민이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얼마 전에 저도 막 흔들리니까 제가 이제 썼던 글들을 다시 봤어요. 제가 음, 음, 이제 투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한다 이런 거 이제 정리하면서 예전에 블로그에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썼던 예가 이게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는 경영권이 없는 조건으로 동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도 그거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맘처럼 그게 되지 않아요. 왜냐면 전들 다 알고 사나요. 동업하는 사람처럼은 안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같이 떡볶이집을 차리자 그러면 가게 상권도 궁금하고 이러니까는 뭐 큰돈 받기 전에 가게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가나도 뭐 이거 들고선 세볼 수도 있고 사람 뭐 음, 많잖아요. 뭐 몇 미터 반경에 떡볶이 집이 몇 개가 있나 보기도 하고 여기는 배달이 어디까지 가나 별걸 다 볼 거 아니에요. 음, 근데 그거를 6개월 뒤에 떡볶이가 잘 팔릴 거야. 요즘 이 맛이 유행이야라는 이유로는 동업을 안 하잖아요. 음, 투자를. 음, 좀 더 꼼꼼히 생각을 하려고 하지.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에 문제가 있는 회사가 있나라고 봤는데 뭐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버텼어요, 요번에. 음,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진짜 경영권 없는 조건으로 동업하는 회사들이면 뭐 이왕이면 뭐 애플이랑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음. 테슬라는 동업하는 사람이 좀 뭐 어디에 집중하는지 몰라가지고서는 좀 혼란스러운데 사실 그렇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방해되는 트윗을 회사가 잘 나갈 때 많이 올리더라고요. 여유 있을 때. 음. 힘들 때 이런 거 잘 안 올려요. 그 프로덕션 헬 이럴 때는 그런 거 별로 없었거든요.